많은 사람들이 계획하는 습관이라고 하잖아요. 그러면 플래너를 잘 적고 플래너에 있는 그대로 실행한다, 이거를 계획하는 거라고 생각해요.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. 다이어리 잘 쓰고 플래너 잘 쓴다고 공부를 잘하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. 제가 가지고 있는 계획하는 습관을 생각해 보니까 제가 잡는 계획은 되게 큰 계획이다. 제가 쓰고 있는 책에다가 습관 시리즈를 올리고 있거든요. 어떤 습관을 가져야 공부를 잘할 수 있느냐, 결국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어떤 습관이 있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, 오늘은 그 중에서도 계획하는 습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. 근데 이런 얘기 하잖아요? 그럼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 다 의아하다고 생각할 거예요. 왜냐면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막 계획 없이 일도 저지르고 갑자기 막 즉흥적으로 일도 팍팍 만들고 막 이런 사람이란 말이에요. 사실 제가 차근차근 이렇게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. 근데 제가 계획하는 습관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. 이상하지 않나요?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저를 P라고 생각하거든요, 이 MBTI에서. 근데 저는 의외로 J 성향이 되게 강해요. 이게 바로 이 책에서 계획하는 습관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핵심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.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계획하는 습관이라고 하잖아요. 그러면 플래너를 잘 적고 플래너에 있는 그대로 실행한다, 이거를 계획하는 거라고 생각해요.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. 다이어리 잘 쓰고 플래너 잘 쓴다고 공부를 잘하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다 계획하는 습관이 있어요. 사람들이 다 P로 보는 저조차도 계획하는 습관이 있거든요.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. 나는 이상하게 J 성향인데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P로 볼까 생각을 해봤는데, 제가 가지고 있는 계획하는 습관을 생각해 보니까 플래너를 잘 쓰고 구체적으로 시간 약속을 잡는 계획이 아니고, 제가 잡는 계획은 되게 큰 계획이더라고요. 이런 거죠. 실제로 나는 이것을 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 이것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를 잘 생각해 보고, 그것들을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상상해 보고, 그것들을 위해서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장애물이 되는 것들을 미리 생각해보는 습관을 저는 계획하는 습관이라고 생각하는 거죠. 이게 왜 중요하냐면, 우리는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계획하고 상상해보는 이 습관을 가지고 책상 앞에서의 부족한 시간들을 충분히 메꿀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어차피 공부는 효율이란 말이에요. 무한정의 시간 동안에 우리가 공부를 하라고 하면 누구나 다 사회를 완벽하게 공부할 수 있겠죠. 하지만 한정된 시간 안에 한정된 체력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. 그러면 이게 효율을 올리고 실패 없는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고등학교 때 생각을 하는데, 이게 결국은 뭐냐? 인지 능력을 활용해서 미리 한번 겪어보는 거예요. 겪어보지 않은 그런 상황에 내가 먼저 가본다. 그리고 그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상상해보고 위험 요소들을 줄이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. 예를 들면 회사를 그만두겠다라는 계획을 가진 사람은 많아요. 저는 사실은 그렇게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운 것 같지 않지만, 실질적으로 제가 5년 전에 나는 한 5년 후에 회사를 나가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 나서 실제로 5년 후에 나왔어요. 왜냐면은 제가 계획을 세워서 막 며칠 날은 뭘 하고 며칠 날은 뭐 하고 사직서를 내고 이게 아니고, 저는 실제로 어떻게 했냐면, 내가 회사를 나가기 위해서 나한테 필요한 게 뭐냐, 그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나한테 필요한 게 뭐냐, 그렇다면 나한테 어떤 계획들이 필요하고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를 생각해 본 거고,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상상만으로 하는 것과 달리 저는 그거를 실제로 실현을 해서 정말 퇴직을 한 거죠.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실제로 공부를 잘하고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고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다 가진 습관이라는 거를 제가 최근에 정말 절절히 깨달은 것 같아요. 그 하버드에 알바로 파스코 알레오네라는 연구자가 있는데, 그분이 되게 재밌는 실험을 했어요. 뭐냐면은 피아노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. 그런데 네 그룹을 나눠서 한 팀은 피아노를 치고 그다음에 피아노를 치는 상상을 하게 만든 그룹이 있고요. 그리고 한쪽은 아예 그 연습을 하지 않았거든요. 아예 연습을 하지 않았는데 못 치는 건 당연한 거고요. 피아노만 치는 사람들하고 피아노를 치는 이 상상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. 내가 실제로 치는 활동들을 상상하면서 그것들을 머리로 구현해 본 사람들 차이는 엄청난 격차가 발생했을 뿐더러, 더 재밌는 게 뭐냐면 피아노를 아예 치지 않고 상상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 피아노는 칠 줄 아는데 이 곡을 치지 않은 거죠. 근데 그 곡을 치는 활동들을 연습한 사람들이 의외로 상상으로 이 활동을 해본 사람들하고 생각보다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, 우리 뇌는 실제로 내가 하는 행동과 그 활동을 상상하는 거를 의외로 확실하게 구분하지 못한다라는 논문을 낸 적이 있어요. 이게 굉장한 반향을 일으켰는데, 우리가 머리로 상상해보고 그려보는 이 연습을 우리가 생각보다 효과를 낼 수 있다라는 거죠. 이게 정말 뇌가 그렇게 작동하는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누가 실험을 더 해봤는데, 뇌졸중으로 몸을 움직이기 어려운 사람에게 실제로 몸을 움직이는 활동을 하는 거하고 움직이는 상상을 계속하게 만드는 이 인지 치료를 했거든요.
하거든요. 근데 의외로 실제로 이 몸을 움직이지 못하더라도 이 인지 치료를 하는 것만으로도 어떤 신경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도움이 되더라라는 그런 결과들을 발표를 한 거죠. 되게 재밌지 않나요? 우리 뇌가 실제로 이 행동을 한 것과 내가 상상한 것들을 생각보다 구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실제로 내가 이 활동을 하면서 실패해보고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린 이 작업을 하는 게 우리가 공부하고 공부 효율을 올리는 데 있어서 상당한 도움이 된다는 거죠.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한번 배우잖아요. 그걸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되게 상상을 많이 하고 나중에 시험 보는 연습들을 해보고 하는 것들이 도움이 되게 많이 된 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공부한다는 데 있어서 계획한다는 게 플래너를 작성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내가 그 상황에 미리 처해본다 라는 이 습관을 가지는 게 굉장한 도움이 된다는 거죠. 이게 재밌는 사례가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 아시죠? 사실 이 사람이 얼마나 계획을 세우는 걸 좋아하냐면 되게 유명한 플래너, 다이어리 그 이름이 이 사람의 이름을 따가지고 아예 만들어진 다이어리가 있을 정도로 계획의 대명사거든요. 우리가 생각했을 때 프랭클린은 분초 단위로 막 해가지고 이걸 하나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막 다 실행했을 것 같잖아요. 벤자민 프랭클린이 나중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자기는 사실 이 다이어리에 있는 것 중에 지킨 것보다 지키지 못한 게 더 많다는 거예요. 실제로 계획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세웠지만 지킨 것보다 지키지 못한 것이 더 많다. 이거 의외였죠? 사람들이 그럼 프랭클린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. 그럼 당신은 계획을 왜 세운 거냐? 그런데 프랭클린은 내가 계획을 세우고 거기서 실행하지 못한 것들 자체도 굉장한 도움이 되더라. 내가 이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상상해보고 그것들을 그려보고 그것들 미리 실패해보는 게 자기한테 엄청난 재산이 됐다. 그러니까 이 계획해보는 습관은 실제로 그 계획대로 하지 못하더라도 굉장한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를 프랭클린이 한 거죠. 특히 벤자민 프랭클린이 자기는 계속 계획을 세우고 계속 실패했던 항목에서 엄청난 깨달음을 얻었다.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. 프랭클린이 한 것처럼 우리는 계획을 꼼꼼하게 세운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머릿속에 그려본다 라는 이 행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. 이거를 공부에 적용해 보잖아요. 너 몇 시부터 공부할 거야? 그 다음에 뭐 할 거야? 자, 언제부터 뭐 공부할 거야?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계획인데 공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계획은 내가 이 과목을 배운 데 있어서 어떤 일들이 펼쳐지는지를 쭉 한번 그려보는 거죠. 그리고 내가 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고 이게 필요하구나. 그럼 내가 이 시험을 보면 여기가 어렵겠구나. 이 시험을 보면 내가 이런 걸 많이 틀리겠구나. 야, 이거 배울 때 힘들겠네. 이때 공부 많이 해야 되겠네.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이게 선행학습이 이런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사실 생각을 하거든요. 그 당시에 배울 문제를 미리 푸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것을 배울 건데 그때 이런 어려움이 있겠다. 아, 여기서 내가 이런 것들을 배우는구나 라는 것들을 미리 상상해보는 그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. 근데 우리는 선행학습을 그렇게 하지 않고 미리 문제집을 갖다가 풀면서 시험 공부를 미리 하고 있는 거죠. 근데 벤자민 프랭클린이나 이 뇌과학자들이 시사하고 있는 바는 그런 계획이 중요한 게 아니다. 미리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계획하는 과정에서 미리 실패해보는 경험 자체가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. 그래서 아이들하고 계획을 한번 세워보셨으면 좋겠어요. 플래너를 세우는 거 이전에 그 계획도 필요하겠지만 그 전에 우리가 언제쯤 뭘 할 거고 언제쯤 뭘 하겠지? 그때쯤에 우리가 뭐가 필요할 것 같아. 야, 너 그때는 진짜 힘들겠다. 너 학원 되게 많이 다녀야겠네. 이때는 우리가 좀 쉴 수 있겠다. 이런 시뮬레이션들이 미리 머릿속에 돌려놓는 거예요. 그리고 아이들이 나한테 닥쳐 어려움이나 어떤 고난 아니면 힘든 일들도 미리 대비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죠. 그리고 내가 계획에 넣었던 일들이 실패하는 경험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배울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다는 거를 여러분이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이 아이들이 실패했을 때 너 왜 계획대로 안 해? 피라서 그런 거야. 너 이러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계획한 것과 실패해서 배운 점이 무엇이냐, 그리고 이것들을 내가 나중에 공부하는데 어떻게 반영할 것이냐,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.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. 여러분 주변에 공부를 잘하거나 일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, 그리고 일을 효율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계획을 꼼꼼하게 세우는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뭔가 추진력 있게 일을 해나가고 효율적으로 일을 하거든요.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미리 해보고 리스크들을 파악해본다 라는 거를 아마 아실 수 있을 겁니다.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. 공부에서 계획하는 습관이라는 거는 플래너를 쓰는 거, 그 계획대로 꼭 실행하는 거, 국지적인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. 근데 이런 걸 혼자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같이 얘기해보고 같이 상상해보고 언제쯤 고생하겠다, 언제쯤 재밌겠다, 이런 것들을 한번 얘기해보는 거죠. 그러면 아이들이 이 닥쳐올 어려움들을 해학과 즐거움으로 승화할 수 있는 여지도 분명히 있거든요. 예를 들면 제가 아이들한테 너 나중에 이런 거 배워, 그럼 애들이 저 고등학교 안 갈래요 라고 하지만 나중에 가가지고 이런 것들을 배웠을 때 나 옛날에 이거 나올 줄 알고 있었어 라고 말하는 거랑은 굉장히 다르다는 거죠. 우리 뇌는 실제로 내가 그 행동을 한 것과 아니면 내가 상상으로 그 일을 한 것을 잘 구별하지 못한다는 것들을 꼭 기억하시고 자녀들과 이런 행동을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것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계획하는 습관이라는 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.